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균관대학교 교육개발센터 박소정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를 하고 계시는 한국철학과 박소정 교수님과 함께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도 박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간단하게 교수님께서 담당하시는 대학원 수업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수업은 한국철학 연구 방법론 특강이라는 수업인데요. 줄여서 한국철학 특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수업에서는 이제 주로 한국철학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어떤 단계를 거쳐서 본인의 논문을 작성하게 되나요? 네, 크게 보면 4가지 단계로 나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한 첫 3주 정도에 걸쳐서 한국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그리고 한국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에 대한 연구사를 중심으로 이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한 5주 정도에는 그동안 이제 한국 철학의 연구사 안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들을 골라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그 연구 논문들을 다시 설명해 주는 형태로 한다기보다는 학생들이 같이 읽고 그것에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제가 그거를 이제 왜 이게 좋은 연구인지 어떤 점에서 이제 이전 연구와는 다른 그런 새로운 성과를 내었는지 등등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동안에 학생들도 이제 연구 논문에서 배운 것들을 자기 관심사와 연결시켜보는 그런 연습을 병행을 하고요. 그런 후에 이어지는 한 5주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관심사와 관련된 연구 논문들을 수집해서 보고 그 안에서 같이 읽을 만한 논문을 골라서 그것을 같이 읽어나가는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남은 한 2주 정도는 학생들끼리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작은 발표회를 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읽었었던 연구 논문들 가운데 직접 저자를 모셔서 발표를 듣기도 하고 합니다. 네, 학생들에게는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논문 저자의 강연이 있으실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한국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외국에서 오신 선생님들을 줌으로 만나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뭐 그 중에서 이제 아주 흥미로웠던 거는 그 학기에 학생들이 서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흥미로워했어요. 그래서 서학에서 이제 새로운 관점을 제기하시고 그리고 아주 그 서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의 배경 지식을 굉장히 충실하게 알고 계시는 선생님을 모셔서 강연을 이제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이 궁금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논문을 작성하면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나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이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읽은 거, 이런 책, 저런 책, 혹은 논문에서 읽은 것을 읽고 어떤 것을 알게 되면 그냥 그것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이제 읽어들인 지식이라는 건 서로 상충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로 이게 자기 생각이 뭔지를 이제 구별해내는 연습이 안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읽은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시나요?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제 자기가 읽은 것을 가지고 이제 모아놓으면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 주는 피드백과 아이디어는 많은데 자기 아이디어가 이제 통통 튀는 자기 아이디어가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일관되고 그리고 충실하게 근거를 갖춰서 이제 글을 써 나갈지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잘 이제 분명하게 서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연구들을 읽고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학생들한테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구별해라라는 피드백을 줍니다. 말하자면 어떤 걸 읽고 그냥 대충 자기 생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이 좋았니? 어떤 점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없니? 라고 이제 물어가다 보면은 이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읽은 지식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가 읽어들인 모든 것이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부류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많은데 그거를 더 많이 읽고 더 충실하게 이제 뭐랄까요 발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관련된 자료를 더 찾아서 읽도록 하고 자기 아이디어가 기존 연구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연구가 자기 생각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인지를 검토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학생, 딱 둘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두 종류의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피드백을 주는 셈이죠. 네. 그러면 학생들이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고 난 후에는 논문 작성에 있어서 어떤 성장과 변화를 보이나요? 네, 처음부터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잘 이해하고 따라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피드백을 정말 금세 흡수를 해서 자기 생각들을 좀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이제 논문 읽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좌절하는 경우라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완전히 자기 생각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더 이제 씨름하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학생들의 논문 작성에 대한 피드백 외에도 추가적으로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주는 것도 뭐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전 과정을 다 따라왔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이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영문 초록 쓰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영문 초록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을 간명하게 잘 정리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고, 말하자면 생각하고 교류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 외의 그 세계의 독자한테 알리고자 할 때 꼭 필요한 작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소정 교수님과 함께 논문 작성 지도에 대해서 인터뷰해 보았는데요. 수업 시간에 논문의 저자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기도 하고 또 학생이 한 편의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많은 정성을 쏟으셔서 피드백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학생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면 사실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의 격려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자기의 질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끈질기게 탐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 들어온 학생뿐만 아니라 철학을 업으로 선택한 학생이라면 자기 질문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